컴퓨터 속도를 높이는 방법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램을 추가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내가 쓰고 있는 그 램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고 싶으시잖아요. 여기에서 내 PC라는 곳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속성으로 가보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 사용하고 계신 PC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개발자다 보니까 좋은 PC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램은 32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비트 운영체제에 윈도우는 홈 정도만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윈도우 10 프로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i7을 저는 쓰고 있는데 삼성 최신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개발자다 보니까 가장 최고 사양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높은 고사양을 쓰게 되면 우리 고객사 분들의 PC하고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것 중에서는 조금 더 사양이 높습니다. 한 1500 그죠? 10 정도 되는 U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를 이제 10세대인데요. 이게 8000 적혀 있으면 이게 8세대고 7000 적혀 있으면 7세대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헤르츠 같은 것도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 중에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거는 프로세스가 i3보다는 i5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i5가 i7보다 더 속도가 빠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은 8기가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고요. 그리고 16기가나 32기가로 이렇게 저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렇게 환율을 떨어져서 램 가격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용산 같은 데에서 사시거나 전화를 해보시면요. AS 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면 사용하고 계신 그 PC를 구입한 곳에 전화를 해보시면 어떤 램을 쓰면 되는지 그 모델 같은 거를 일러주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쇼핑이나 지마켓 같은 곳에서 찾으셔가지고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리라는 요게 이제 살짝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요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돋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돋보기가 있는 곳에다가 서비스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요, 서비스 이렇게 치면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잘 관리하시게 되면 아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다 주문받고 처리하느라고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서 점원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눌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 시작 유형은 켜지면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 있고요. 수동으로 실행되는 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켜져 있고 지금 수동으로 켜져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윈도우를 이렇게 최적화하기 위한 블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블로그가 여기 보시게 되면 극곰이라고 돼 있네요. 극곰이라고 돼 있는 분이 올리신 건데 정말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톱니바퀴로 된 이 서비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거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속성 눌러서 이것은 사용 안함이나 아니면 수동 뭐 이렇게 사용 안함 해가지고 중지 시켜버리면 컴퓨터가 다시 켜지면서 자동으로 이게 준비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블로그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보셔가지고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전에 있는 그 서비스 중에서 이제 필요하신 것만 살려놓고요. 또 정밀한 설정 같은 것도 사실 프린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뭐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조금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설명이 비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거는 사실상 어떤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읽어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부분을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전에 깔았다가 지웠던 거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속성 눌러가지고요, 이것을 여기에서 바로 사용 안함 중지 이렇게 시켜버리고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이게 몇 개 지운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이런 구글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설명이 없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게 되면 컴퓨터 속도가 아주 빨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랜선을 꽂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무선보다 유선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USB하고 랜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동글이라고 해가지고요. 넥시라는 그런 제품들 쓰시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요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넥시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이 이제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제품 쓰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랜선을 꽂고요. 여기에다 USB 컴퓨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로 이제 꽂으시면 인식이 되면서 인터넷이 연결이 됩니다. 무선 인터넷보다는 유선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컴퓨터 인터넷 속도를 많이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셔가지고 유선으로 연결하시면 조금 더 빠른 환경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배터리가 많이 있더라도 전원을 꽂아서 쓰시는 것이 조금 더 성능이 빠릅니다. 배터리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배터리 전략 모드 같은 걸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원선을 직접 꽂아 놓고 계속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충전이 다 바닥나고 나면 다시 충전하고 이래야 되는 배터리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 나온 거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하고 그걸 다 방전이 된 상태에서 다시 충전을 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전원을 꽂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 성능 모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여기 보시게 되면 배터리라는 곳을 이렇게 살짝 누르게 되면요. 지금 71% 배터리가 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최고 성능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배터리가 더 천천히 닳긴 하지만 성능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컴퓨터가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백신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은 백신을 서로 검사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금융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백신이 자동으로 여러 개가 깔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융 처리를 하는 PC는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긴 한데 불가피한 경우더라도 백신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깐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백신은 좋은 거 한두 개만 딱 까시는 게 더 좋거든요. 저는 이제 노튼 365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삼성 노트북을 사니까 자동으로 이게 1년 무료 사용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에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걸리면 보상까지 해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제품이 되겠습니다. 노튼에서 나온 그 365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디럭스, 저는 이제 디럭스를 쓰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디럭스, 스탠다드 이렇게 있습니다. 디럭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1년에 28,990원 정도 가격인데요. 이 노튼 제품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속도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이런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컴퓨터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바이러스라든가 정보를 잃게 되는 해킹 당하는 그런 것을 좀 막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튼의 360 시리즈 중에 하나를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롬이 요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롬이 하나만 열려 있는 것 같아도 여러 개가 열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냐면 이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업 관리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작업 관리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지금 크롬이 몇 개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8개가 실행되고 있고 엣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실행되고 있죠. 제가 창을 한 10개밖에 안 열었는데 여기는 한 30개 정도 열린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 가지고요. 한 번씩 이렇게 작업 끝내기라는 걸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이러다 보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잠식하기 때문에 인터넷 웹브라우저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이제 프로그램 추가 삭제에서도 좀 지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 컴퓨터를 쓰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실행창에 이렇게 떠 있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띄워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걸로 링크가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다 빼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아주 비슷한 이름의 도메인으로 어떤 정보가 와가지고요. 은행에서 온 정보인 줄 알고 눌렀는데 스파이웨어 같은 게 설치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런 핸드폰이라든가 PC에 있는 정보들이 다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할 때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백신 프로그램을 쓰시면 그런 링크를 걸 때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위험한 링크이기 때문에 누르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누르시겠냐고 이렇게 컨펌을 해야만 그런 것이 이제 눌러지고 이런 처리까지 되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최적화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아주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원더바웃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티스토리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윈도우 10을 최적화하는 방법, 그냥 옛날에는 이걸 다 일일이 다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알약이라든가 그 V3 라이트 같은 것이 이게 PC 최적화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V3 라이트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PC 관리 누르셔가지고 PC 최적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PC 최적화 또 눌러가지고요. 최근 PC 최적화 4시간 전 해가 이렇게 전체 체크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걸 그대로 두시고 최저가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점검을 자동으로 해주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또 알약 PC 최적화도 동일한 기능입니다. PC 최적화라는 곳을 여기 부르시면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뭐 빠른 검사, 정밀 검사뿐만 아니라 빗자루 표시 같은 걸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PC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PC 관리도 있는데요. PC 최적화 누르셔가지고요. 검색 시작 여기 체크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고 검색 시작 누르셔가지고요.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게 되면 속도가 아주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PC 속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잘 활용하셔서 PC가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서 솔루션을 사용하신다면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빠르게 상품 등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